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의 제한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이 어떤 식으로 경기도를 바꾸었는지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 2015년 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2명의 대학생이 낸 제안입니다. (2020년) 현재 이 사업은 안산 등 지역아동센터에서 플레잉 코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란 공공의 시책,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의견이나 구상을 국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참여제도로, 제안제도는 국민제안규정, 공무원 제안규정,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에 처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안규정이 제정되어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과 국민 불편 해결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디어라고 해서 모두 제안은 아닙니다. 제안이 아닌 것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저작권이 발생하거나 이미 보상을 받은 것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한 제안은 다시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 역시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모두 내쫓자 등의 혐오적인 제안이나 달에 에너지 추출봉을 건설하자 등의 제안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제안의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내용인데요.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이나 건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에 서류 봉투가 부족하다거나 불친절로 인한 불편 등은 공무원 불편 신고나 민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사례인데요. 특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홍보에 관련된 것으로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안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나라장터 혹은 중소벤처기업지원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제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럼 잘된 제안은 어떤 것인지 먼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 자격 기준 개선 제안입니다.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운영 조례에는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자나 경기도 소재 직장, 학교, 단체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제안자는 경기도민이 아니지만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중 불법 행위를 발견해도 19세 미만이거나 경기도 거주자가 아니면 신고 자격이 없으므로 시설 이용자가 불법 행위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이용자는 누구라도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자격 기준을 확대하도록 경기도에 관련 조례를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여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2020년 1월 13일자로 누구든지 신고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 우수 사례로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숙사인 경기도장학관 입소 조건의 문제였는데요. 한예종과 같은 특수목적 대학에는 경기도장학관 입소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 도내 소재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제안인은 경기도장학관 입소 규정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한예종 등 특수목적 학교에 대해서도 경기도장학관 입소가 허가되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제안이란 문제가 명확하고 해결 방안이 있는 공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그럼 이러한 제안들을 어디서 참여하는지 플랫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은 물론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의 소리, 광화문 1번가로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우편도 접수받습니다. 우편은 보내실 때 경기도 비전전략 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보내주세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식 SNS 및 댓글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안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제안이 신청되면 담당 부서를 지정, 담당 부서에서 답변 담당자를 지정하여 답변하고 채택 및 불채택을 결정하는데요. 이것이 30일이 소요됩니다. 제안의 평가는 창의성, 실시 가능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은 심사 절차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접수된 제안은 채택과 불채택 가부를 실무부서에서 결정하고 실무부서에서 채택이 결정된 제안은 경기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창안 등급을 결정합니다. 위원회의 심사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최고 1,000만 원에서 최저 10만 원까지의 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제안은 일단 실무부서에서 실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고 우수한 제안은 행정안전부에 추천합니다. 이후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등급을 부여 시상하게 됩니다. 채택되지 않은 제안이라고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채택 제안은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제안일 당시에는 불채택되었으나 후에 제안한 내용이 실시된 경우에는 불채택 통지일 기준 2년 이내에 채택 간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택 간주 요청을 받은 제안은 동일하게 심사위원회를 거쳐 창안 등급을 선정하게 됩니다. 채택된 제안은 3년 동안 제안의 실시 여부를 점검합니다. 채택 제안의 실시로 인해 성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더 나은 제안을 위해 제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으로 보기 어렵거나 내용이 너무 단순,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접수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2주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종결 처리됩니다.
보완하지 않고 비제한으로 처리하는 예를 들어보자면 도립공원 내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비석 철거 요청과 같은 단순 건의성, 도청 직원 명찰 폐용 적극 찬성하며 명찰 폐용이 잘 실행되어야 한다와 같은 주의 환기 정도의 안건, 택시요금 인상 반대 등의 진정 내용, 개인 및 기업의 특허 소개, 사업 제안서, 제품 안내에 대한 제안, 특정 단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달라는 제안 등의 제안을 비제한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제안 채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국민생각함 경기도관을 이용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생각함에 주로 올리는 안건은 공모, 투표, 대화 세 가지로 대화는 일반적인 제안과 유사하게 공공기관이나 국민 모두와 함께하고 싶은 의제를 올리는 것이고, 도민이 직접 주제를 정하여 경기도를 지정하여 대화 주제를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나 추천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도정사업으로 연결됩니다. 공모는 특정 주제에 관하여 다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발굴해내는 형태, 투표는 다수의 안건 중 최선의 대안을 골라 다수결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빠르고 단순하게 객관화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광화문 1번가 역시 거리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포털 등에서 검색, 안건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제안, 국민 추천 및 심사, 열린 소통 포럼, 도전 한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단독 운영하는 경기도의 소리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원스톱 참여 플랫폼으로 정책 제안, 민원, 발안, 청원, 참여 등을 경기도의 소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제안제도에 대한 모든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